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레팍스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린 크레스티드 게코나 이제 성장기에 있는 크레스티드 게코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초심자, 처음 크레를 키우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크레가 커가면서 큰 아이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성별이 구분돼 가지고 저희 크레가 암컷인데, 저희 크레가 수컷인데요, 저희 크레가 이제 2살이 넘어갔는데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크레를 계속해서 키우실 것이라면 꼭 아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나이가 든 크레스티드 게코를 관리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설명에 앞서서 이쪽을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예, 레오 회장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크레팍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 친구, 제가 이제 처음으로 키웠던 릴리 화이트입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한 6, 7살 정도 되는 친구이지만 지금도 사실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특징은 얼굴이 두상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를 처음에 이제 데려와가지고 키울 때는 진짜 많이 하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색깔이 좀 많이 누래진 그런 릴리 화이트입니다. 정말 얌전하죠. 그래서 이제 등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뼈가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떤 피부의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 여기 등에 이렇게 뼈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크레스티드 게코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이 피부의 질감이에요. 네, 그래서 피부를 만져봤을 때 뭔가 이제 좀 어린 크레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좀 촉촉하고 탄력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떻게 좀 피부가 약간 푸석푸석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가 이제 몇 년 정도 살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께 사실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사는 애들은 또 오래 살고 뭐 짧게 사는 애들은 짧게 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10년 이상은 무조건 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오 우리 회장님은 아직도 굉장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레오 회장님이 계신 이쪽 라인이 이제 A동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크레스티드 게코들을 번식하던 곳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나이 든 크레들을 번식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든 아이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고요. 저도 이제 이 일을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이 크레스티드 게코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 이제는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크레스티드 게코를 오래 키우시려고 하면은요, 절대 크레를 비만인 상태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크레가 장수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건 비만인 것 같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가 이제 처음 태어나면 약 한 1.5g에서 크면은 2.2g 정도까지도 나가는데요. 처음에 2.2g이었다가 40에서 45g까지 꾸준히 이렇게 무게가 늘어납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요, 이 증가하는 곡선이 조금 완만해지다가 거의 일정하게 가게 되겠죠. 근데 이 일정하게 되는 요 시점의 무게가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크레스티드 게코가 완전히 자란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 시점을 일반적으로 이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요 시점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2년까지는 그래도 무게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고 크기도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불어납니다. 이렇게 옆으로 계속 불어나는 경우는 사실 온전히 사육자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레스티드 게코의 무게를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기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처음에는
잘 크고 있는지 안 크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다고 하면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지난 뒤에는 이 친구가 비만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성장기 크레스티드 게코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 피딩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체가 되어서 이 곡선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완만해지는 걸 넘어서 거의 변함없이 가는 시점이 되면은요, 사실 예전만큼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레팍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장이 끝난 크레 같은 경우에 4일에서 5일에 한 번씩 먹이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크레팍스 올인원 기준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뭔가 좀 불쌍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챙겨줘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계속 밥을 먹이시면 크레스티드 게코는 살이 옆으로 계속 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뭐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런 동그란 크레스티드 게코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라면은 알을 낳지 못하고요. 그리고 수컷이라고 하면은 메이팅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은 굉장히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크레가 어느 정도 크기가 커졌다면 이제는 몸무게 관리를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몸무게 관리를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정도 지점이 되었을 때, 물론 요 지점의 무게가 45g에서 뭐 크면은 60g까지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것처럼 크레스티드 게코도 성체가 되었을 때 어떤 크레는 크기가 큰 크레일 수 있고 어떤 크레는 또 크기가 작은 크레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개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 시점의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무게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육장 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0g에서 10g까지는 적재형 케이지 소, 뭐 15g부터 뭐 35g까지는 뭐 좀 더 큰 사육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체가 된 크레스티드 게코의 사육장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CCTV가 여기는 달려있고 이 친구들을 관찰을 해보면요, 성체가 된 시점부터 해서 엄청나게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좁은 사육장에 있으면서 그 움직임을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친구들의 어떤 몸의 근육이나 어떤 움직임 활동으로 인한 활동이 줄어들므로써 건강이 악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45, 45, 60 사육장을 쓰고 있지만, 성체가 된 크레스티드 게코에게는 사육장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많이 움직일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맞춰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번식기가 되고 이제 성체가 되었을 때는 사실 혼자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다른 뭐 수컷 그레 같은 경우에는 야생에서 뭐 다른 암컷 그레를 찾아 떠나야 될 거고, 암컷 그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전한 장소에서 산란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유도해 줄 수 있는 큰 환경에서 훨씬 더 건강한 알이 태어나고 훨씬 더 건강한 베이비가 태어나고, 크레스티드 게코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좀 힘이 쭉 빠지는 것보다도, 선모의 힘이 약해지는 것보다도 점점 더 힘이 강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성장이 끝난 크레스티드 게코에게 절대로 많은 음식을 먹이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성장이 끝난 크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사육장이 큰 것이 좋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레팍스였습니다.